란도 노리스가 2025 시즌 마지막 체커기를 받으며 포효하던 그 굉음이 가라앉은 지 불과 7주. 그 찰나의 짧은 침묵이 깨지고 포뮬러 1이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복귀는 우리가 을에 겪던 휴식기 이후의 단순한 재개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익숙했던 F1의 마지막 장을 덮었고 완전히 새로운 시대의 첫 파이지를 펼치고 있습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카탈로니아 서킷의 햇살 아래 이른 아침 피트레인에서 들려오는 저음의 시동 소리는 단순한 워밍업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음 10년을 예고하는 새 시대의 첫 번째 신호음입니다. 우리가 목격하게 될 이 새로운 무대는 포뮬라1이라는 이름표만 같을 뿐 내부의 설계 철학과 판도는 근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2026 규정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더 작고 더 가볍고 완전히 재정이 된 에어로 패키지입니다. 기존의 무거운 그라운드 이펙트 머신 대신 드라이버가 훨씬 직접적으로 개입해야 하는 민첩한 차량이 등장했습니다. 드라이버들이 스스로 표현했듯 이 변화는 작년차와는 거의 다른 종목에 가까워진 것입니다. 다운포스의 생성 방식이 달라졌고 특히 파워 유닛의 전기 에너지 비중이 획기적으로 늘어나면서 드라이버는 이제 랩의 모든 순간 에너지 관리와 공기 역학적 균형을 동시에 계산해야 하는 새로운 딜레마에 직면했습니다. 단순히 차가 빨랐던 시대는 막을 내리고 이제 다시 운전 그 자체의 기량이 승패를 가르는 F1으로 회귀한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모터스포츠 엔지니어링의 패러다임 전환이며 성공을 위해서는 감보다 계산이 훨씬 중요해진 시대의 도래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역사적인 첫 무대에 모든 팀이 모습을 드러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첫 주행은 언제나 귀중한 데이터 덩어리이지만 동시에 가장 큰 위험을 내포하기도 합니다. 몇몇 팀들은 이 위험을 감수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특히 윌리엄스는 아예 바르셀로나 트랙 러닝을 포기하는 과감한 선택을 감행했습니다. 그들은 2026년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실제 트랙보다 시뮬레이션과 가상 테스트에 집중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이는 이번 규정 변화의 본질, 즉 정교한 계산과 시뮬레이션의 중요성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행보였습니다. 맥라렌, 페라리, 에스턴 마틴 같은 강팀들 역시 첫날의 러닝을 건너뛰었습니다. 이들의 공통된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급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 이 침묵은 오히려 긴장감을 높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치열한 기술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게 모두가 숨죽인 가운데 2026년에 첫 랩을 열어젖힌 팀은 메르세데스였습니다. 그리고 그 스티어링 휠을 잡은 첫 번째 주인공은 불과 19세의 키미 안토넬리였습니다. 작년 시즌 이미 인상적인 포디움 3번을 기록하며 드라이버 챔피언십 9위에 올랐던 차세대 에이스 안토넬리는 오늘 트랙 위에서 단순한 드라이버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주행은 머신 전체와 새로운 파워 유닛 시스템을 데이터화하고 학습시키는 과정 그 자체였습니다. 메르세데스는 이 새로운 기계를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공격적으로 이해하려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토넬리가 젊은 에너지로 오전 세션을 가득 채웠다면 오후에는 조지 러셀이 바통을 이어받았습니다. 러셀은 이미 선언했습니다. 2026년 나는 타이틀을 놓고 싸울 준비가 됐다. 루이스 해밀턴 이후 메르세데스를 다시 정상으로 올릴 수 있을지 이들은 새로운 시대의 문을 가장 먼저 열어젖힌 만큼 가장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할 팀임이 분명합니다. 한편 지난 시즌 막스 베르스타펜이 단 2점 차로 챔피언십을 놓쳤던 레드불은 완전히 새로운 도전에 나섰습니다. 바로 레드불 포드 파워트레인이라는 자체 엔진 프로젝트의 시작입니다. 처음으로 자체 심장을 달고 트랙에 나온 이날 그 스티어링을 잡은 건 아이작 카자르였습니다. 첫날임에도 불구하고 랩수는 기대 이상이었고 큰 문제 없이 비교적 안정적인 러닝을 보여줬습니다. 팀 관계자의 첫날 치고는 굉장히 부드러웠다는 한마디는 레드불 내부의 자신감을 대변해줍니다. 하자르가 레드불로 승격되면서 그 자매팀인 레이싱볼스에는 18살의 아르비드 림블라드가 F1에 데뷔하며 젊음의 실험실 같은 역할을 이어받았습니다. 여기에 리암 로슨까지 더해지며 레이싱볼스는 젊고 재능 있는 드라이버들의 미래 실험실이 됐고 2026년 그리드에는 무려 영국 드라이버 5명이 서게 되는 진풍경이 펼쳐졌는데 이는 1996년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2025년 힘든 시즌을 보냈지만 후반부에 반등을 분명히 보여줬던 하스팀은 조용하지만 의미 있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올리베어맨이 멕시코에서 인상적인 P4를 기록하며 잠재력을 입증한 가운데 바르셀로나 첫날에는 에스테반 오콘이 주행을 맡았고 많은 랩수를 소화하며 긍정적인 피드백을 남겼습니다. 팀 대표 고마츠는 이번 규정에서는 팀워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하스는 착실하게 새 시대를 준비하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거인의 첫 발걸음 아우디가 F1에 등장했습니다. 2010년 이후 처음으로 페라리가 아닌 자체 파워 유닛을 사용하는 팀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니코 휴켄베르크와 F2 챔피언 가브리엘 보르톨레토라는 신구조화의 라인업을 내세웠습니다. 첫날 러닝은 깔끔했고 안정적이었으며 아우디 팀 대표는 어디에 개발비를 써야 할지 그 선택이 이번 시즌의 전부다라는 말로 새로운 시대의 개발 전쟁이 얼마나 치열할지 예고했습니다. 알피는 메르세데스 파워 유닛으로의 전환이라는 새로운 출발선에 섰고 프랑코 콜라핀토가 주행을 맡아 희망적인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캐딜락. 2016년 이후 처음 등장한 신규 팀이자 F1의 11번째 팀인 캐딜락은 발테리 보타스와 세르히오 페레즈라는 경험만 놓고 보면 이보다 안정적일 수 없는 라인업으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바르셀로나 쉐이크다운 1일차 7개 팀이 트랙에 올랐습니다. 랩타임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고 순위도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중요했던 건 단 하나, 이 차는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건 2026년 F1은 우리가 알던 F1과는 완전히 다른 종목이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남은 테스트는 계속됩니다. 그리고 다음 무대는 바레인입니다. 그곳에서 진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바르셀로나 서킷을 가득 채웠던 7개 팀의 주행은 단순한 트랙데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7가지 다른 방식으로 표현된 새로운 시대의 선언문이었습니다. 랩타임이나 최고 속도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지만 드라이버들이 피트레인을 빠져나가는 순간 우리는 이미 무언가가 근본적으로 바뀌었음을 감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V6 터보 하이브리드의 둔탁하고 끈적한 굉음에 익숙해져 있던 귀에 2020년 머신이 만들어낸 사운드는 훨씬 더 날카롭고 훨씬 더 경쾌했습니다. 특히 저속 코너를 통과할 때 파워 유닛이 전기 에너지에서 내연기관으로 전환되는 그 순간의 미묘한 끊김은 마치 드라이버가 매 순간 기계와 씨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와 같았죠. 이 사운드는 단순한 배기음이 아니라 규정 자체가 드라이버에게 요구하는 새로운 언어였으며 다음 10년간 F1이 나아갈 기술적 궤적을 예고하는 첫 신호였습니다. 2026 규정의 핵심인 전기 에너지 출력의 극적인 증가는 이 변화의 가장 큰 동력이었습니다. 새로운 파워 유닛은 이전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350kW, 즉 약 470마력의 출력을 전기에서 뽑아냅니다. 문제는 이 막대한 전력을 언제 어떻게 사용할지입니다.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새로운 머신은 바르셀로나의 긴 직선 주로가 끝날 무렵 배터리 잔력이 거의 0%에 가까워집니다. 드라이버들은 랩의 특정 구간에서 극단적인 리프트 앤 코스트를 수행해야 하며 이는 마치 F1의 순수한 속도와 포뮬러 2의 정교한 에너지 관리가 결합된 하이브리드 종목을 만들어낸 것과 같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이 기술적 변화는 드라이버들에게 전례 없는 심리적 압박을 가했습니다. 메르세데스의 조지 러셀은 첫 주행 후 인터뷰에서 이렇게 소감을 밝혔습니다. 작년 차는 예측 가능했습니다. 빨랐지만 그 속도를 유지하는 방법은 알았죠. 하지만 2026년 차는 매 턴, 매 직선 주로에서 제가 개입해야 할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스로틀을 밟는 행위가 이제 전략적 선택이 됐습니다. 이전에는 100% 밟는 것이 미덕이었다면 이제는 80%만 밟는 것이 랩 후반부를 위한 최적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운전 방식입니다. 이 말은 곧 랩타임이 순수한 기계적 속도가 아니라 에너지 관리의 예술과 드라이버의 적응력에 의해 결정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완벽한 랩을 수행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이 된 것입니다. 메르세데스와 레드불이 트랙 위에서 귀중한 데이터를 긁어모으며 땀을 흘릴 때 트랙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팀들의 움직임은 또 다른 종류의 긴장감을 조성했습니다. 맥라렌, 페라리, 에스턴 마틴이 첫날 러닝을 건너뛴 데 이어 윌리엄스는 아예 바르셀로나 러닝 전체를 포기했습니다. 윌리엄스 팀 대표는 우리는 2026 규정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실제 트랙에서의 테스트보다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에어로 패키지와 파워 유닛의 연동성을 최적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윌리엄스의 절박한 상황을 반영하는 동시에 이번 규정 변화가 직관적인 느낌보다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기반의 계산이 압도적으로 중요한 시대임을 방증합니다. 그들이 옳았는지 아니면 중요한 실전 데이터를 놓쳤는지는 오직 시간만이 알려줄 것입니다. 특히 맥라렌과 페라리가 침묵을 지킨 것은 더 큰 미스터리였습니다. 맥라렌의 CEO는 단호하게 시뮬레이션에서 원하는 성능을 보장받지 못하면 굳이 트랙에서 소중한 마일리지와 부품 수명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혁신적인 무언가를 숨기고 있거나 아니면 에어로 패키지에서 예상치 못한 근본적인 난제에 봉착했을 가능성, 이 두 가지 극단적인 추측을 낳았습니다. 특히 레드불을 제외한 팀들은 다운포스의 성격이 완전히 바뀌면서 고속 코너링에서의 접지력 상실을 가장 큰 문제로 보고 있으며 특히 프론트 윙과 리어 윙의 밸런스를 찾는데 페라리가 가장 어려움을 겪는 팀 중 하나라는 내부 소문이 돌았습니다. 바르셀로나에서 가장 먼저 길을 열었던 메르세데스는 희망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19세의 킴미 안토넬리가 오전 세션을 완전히 책임진 것은 단순한 루키 테스트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주행은 새로운 파워 유닛과 셰시가 서로를 학습시키는 과정이었으며 메르세데스가 이 젊은 드라이버에게 얼마나 큰 기대를 걸고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오후에 트랙에 나선 조지 러셀은 즉시 속도를 끌어올렸고 그의 피드백은 긍정적이었습니다. 2026년 나는 타이틀을 놓고 싸울 준비가 됐다는 그의 선언이 단순한 자신감이 아님을 입증하려는 듯 메르세데스는 이 새로운 복잡한 기계를 가장 먼저 길들이는 데 성공한 듯 보였습니다. 반면 레드불의 첫 발걸음은 조용했지만 의미심장했습니다. 지난 시즌 챔피언을 단 2점 차로 놓쳤던 레드불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파워트레인 파트너 포드와 함께 시작합니다. 레드불 포드 파워트레인의 첫 공식 주행을 맡은 아이작 카자르는 첫날 주행 후 첫날 치고는 굉장히 부드러웠다는 간결한 소감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그 부드러움 뒤에는 엄청난 기술적 도전이 숨어 있습니다. 이 새로운 규정에서 고속 코너링 다운포스의 상실은 거의 40%에 육박합니다. 지난 10년간 막스 베르스타펜이 가장 강력한 지배력을 행사했던 영역이 가장 크게 희생되는 셈입니다. 이 새로운 심장이 디자이너 에이드리안 유이 없는 레드불을 다시 정상으로 이끌 수 있을까요? 이 자체 엔진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는 레드불의 다음 10년을 좌우할 가장 큰 변수입니다. 한편 F1의 11번째 팀으로 합류한 캐딜락은 경험이라는 무기로 조용히 출발했습니다. 발테리 보타스와 세르히오 페레즈라는 베테랑 라인업은 새로운 팀이 흔들림 없이 기반을 다지는 데 필요한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이들은 바르셀로나에서 랩타임을 측정하기보다는 2026 규정의 복잡한 에너지 회수 시스템을 이해하는 데 지력했습니다. F1에 발을 들인 아우디 역시 신인과 베테랑의 조합으로 깔끔한 첫날을 보냈습니다. 아우디 팀 대표의 말처럼 어디에 개발 예산을 집중할지 그 선택이 이번 시즌의 전부다라는 통찰은 모든 팀이 공유하는 새로운 현실입니다. 바르셀로나의 햇살 아래에서 들렸던 그 짧고 단편적인 사운드는 사실 F1의 미래를 위한 교향곡의 첫 음표였습니다. 그것은 불안정하고 복잡했으며 폭발적이기보다는 전략적이었습니다. 드라이버는 이제 랩당 수백 개의 결정을 내려야 하는 조종사로 변모했습니다. 이 모든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엔진 맵이 최고 출력으로 설정되며 드라이버들이 마침내 서로의 속도를 시험하는 곳. 그것이 바로 바레인, 영광의 문이 열리는 진짜 테스트 무대입니다. F1은 이제 순수한 속도만을 추구하는 스포츠에서 적응력과 계산이 지배하는 시대로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가장 흥미롭고 예측 불가능한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바르셀로나에서 7팀이 첫 발을 내디딘 것은 단순한 주행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2026 규정이라는 설계도를 실제 트랙에 대입하는 첫 번째 시도였습니다. 엔진 사운드나 랩타임보다 훨씬 중요했던 건 이 새로운 괴물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는 근본적인 질문이었죠. 윌리엄스가 첫날 크랙에 나오지 않은 이유, 맥라렌과 페라리가 서두르지 않은 이유, 그리고 메르세데스가 키미 안토넬리를 가장 먼저 트랙에 올린 이유. 이 모든 전략적 선택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F1의 다음 10년을 지배할 이 새로운 설계도를 깊숙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2026년의 규정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감소와 복잡성이죠. 목표는 F1 머신을 더 작고 더 가볍게 만들어 드라이버가 훨씬 더 많은 것을 통제해야 하는 시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전 세대 대비 휠 베이스는 200mm 짧아졌고 무게는 무려 30kg 가벼워졌습니다. 30kg은 언뜻 적어 보일 수 있지만 F1에서 그 정도 감량은 머신의 민첩성을 극대화합니다. 특히 저속 코너와 시가지 서킷에서 드라이버의 역량을 즉각적으로 시험하며 코너 진입 시 오버스티어와 언더스티어를 극도로 빠르게 관리해야 하는 새로운 기술 영역을 요구합니다. 드라이버들이 작년차와는 거의 다른 종목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바로 이 셰시와 무게 변화에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혁명은 파워 유닛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전 세대가 하이브리드였지만 여전히 내연기관, 즉 ICE에 치우쳐 있었다면 2026년은 50-50의 균형을 맞춥니다. 엔진의 총 출력 중 절반이 전기 에너지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 비율 변화는 단순히 숫자 노름이 아닙니다. 열 에너지 회수 시스템이었던 MGU-H가 사라진 대신 운동 에너지 회수 시스템인 MGU-K의 출력이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드라이버가 에너지 회수와 배치, 즉 디플로이먼트를 훨씬 더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기존에는 시스템이 알아서 관리해주던 영역이 이제 드라이버의 손에 넘어왔습니다. 트랙 위에서 배터리 관리 게임이 펼쳐지며 전략적인 실수는 랩타임 전체를 붕괴시킬 수 있습니다. 한 랩 전체에 걸쳐 언제 에너지를 모으고 언제 방출할지 끊임없이 계산해야 합니다. 이는 메르세데스가 안토넬리에게 첫날 파워 유닛 학습을 맡긴 배경이기도 합니다. 신인이라도 이 새로운 시스템을 가장 먼저 이해하고 숙달하는 것이 관건이었던 거죠. 마지막으로 에어로 패키지는 F1의 레이싱 역학을 완전히 바꿉니다. 이제 머신에는 액티브 에어로다이내믹스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과거의 DRS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고속 주행 시 항력을 줄이는 X 모드와 코너링 시 다운포스를 극대화하는 Z 모드 사이를 드라이버가 실시간으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다운포스를 희생하지 않고는 앞차를 따라가기 어려웠던 더티 에어 문제가 이 액티브 에어로 시스템을 통해 획기적으로 개선됩니다. 특히 고속 서킷에서는 추월 기회가 드라마틱하게 늘어나며 에어로는 더 이상 단순히 속도를 위한 무기가 아닌 레이스 전략을 위한 도구가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규정 변화가 가리키는 방향은 단 하나입니다. 2026년은 더 이상 쉐시나 에어로를 통해 압도적인 성능을 보장받는 시대가 아닙니다. 파워 유닛 효율성, 드라이버의 개입, 그리고 팀 간의 협업, 이 세 가지가 승패를 가르는 척도가 됩니다. 윌리엄스가 트랙 러닝을 건너뛰고 시뮬레이션에 집중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감이 아니라 데이터와 계산이 지배하는 세상. 이 불확실성 속에서 누가 가장 빠르게 적응하고 누가 가장 영리하게 에너지를 관리하며 누가 이 새롭고 가벼운 괴물을 한계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지를 우리는 곧 바레인에서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2026년의 챔피언은 단순히 가장 빠른 드라이버가 아니라 가장 완벽한 시스템 운영자가 될 것입니다. 포뮬러1은 죽지 않았습니다. 단지 진화했을 뿐입니다. 이제 그 영광의 문이 열립니다. 이 새로운 시대의 영웅은 누구일까요? 이제 경주가 시작됩니다.